최근 몇 년간 주춤했던 프라다가 다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국내에서도 매출 4천억을 넘기며 2020년 대비 50%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프라다의 화려한 비상 뒤에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라프 시몬스죠. 2020년 4월 프라다의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임명된 그는 미우치와 프라다와 함께 프라다를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임대리 패션 속성과의 주제는 프라다의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온 패션계의 아웃사이더 라프 시몬스입니다. 라프 시몬스는 1968년 벨기에 니르펠트 지역에서 태어납니다. 그는 원래 산업 디자인과 가구 디자인을 공부하던 학생이었죠. 졸업 이후 갤러리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던 그에게 패션과의 연결점을 이어준 건 여자친구 베로니크 브랑킨호입니다. 그녀 덕분에 패션 인턴십에도 관심을 표한 라프 시몬스는 디자이너 월터 반 베이론동크와 함께 파리 패션 위크에 참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틴 마르지엘라의 쇼를 보게 된 후 깊은 감명을 받아 패션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변경하게 되죠. 라프 시몬스는 별도 교육과정 없이 독학으로 브랜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995년 자신의 이름을 내건 레이블 라프 시몬스를 런칭하게 되죠. 초창기에 라프 시몬스는 독특했습니다. 비디오와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브랜드를 소개했죠. 본격적인 런웨이를 선보인 건 브랜드 런칭 2년 후인 1997년으로 파리에서 처음 런웨이 쇼를 진행합니다. 초창기 라프 시몬스가 강조한 미학은 크게 유스 컬처와 서브 컬처로 볼 수 있는데요. 뉴웨이브와 펑크에 빠진 영국과 미국 학생들, 하드코어 테크노를 즐기는 유스 컬처 등 그 당시 하위 문화와 음악에 대한 관심은 독특한 그만의 패션으로 표현되었고, 이는 지드래곤 등 전 세계 아티스트들에게 라프 시몬스를 알리는 독창적인 지표가 됩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라프 시몬스는 기존의 유스 컬처에서 옷의 형태와 구조적인 표현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그만의 미니멀리즘이 재평가받게 되면서 2005년에는 질샌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죠. 라프 시몬스는 이곳에서 결정적인 커리어를 완성합니다. 그는 2000년대부터 집중한 형태와 구조에 대한 관심을 질샌더 안에서 감각적인 미니멀리즘으로 완성합니다.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과감한 컬러 등 상업적인 요소를 더한 그의 컬렉션은 평단과 대중의 찬사를 받았고, 라프 시몬스라는 이름에 패션계가 본격적으로 주목하게 된 시기도 이때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질샌더는 프라다 그룹의 소유였기에 이때부터 미우치와 프라다와 친분을 쌓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2012년까지 질샌더에서 눈부신 커리어를 완성한 라프 시몬스의 다음 행보는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다음 브랜드는 디올이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은 이전 디자이너 존 갈리아노가 이끄는 기간 동안 화려함의 극치를 담은 컬렉션을 선보여 왔었죠. 그렇기에 당시 라프 시몬스와 디올의 조합은 패션계의 기대와 염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업계 종사자 모두가 주목한 라프 시몬스의 디올 데뷔쇼는 2012년 가을 오틀쿠티르 쇼였습니다. 라프 시몬스는 창립자의 건축적인 실루엣을 재조명해 전설적인 디올의 바 자켓을 새롭게 해석해 오프닝을 장식합니다. 또한 페플럼 디테일과 A라인, H라인 등 디올의 역사적인 실루엣을 현대적으로 풀어내었죠. 라프 시몬스의 데뷔쇼는 벨기에 출신의 패션 아웃사이더가 패션의 중심 파리에 우뚝 서게 된 상징적인 쇼로 기록됩니다. 이후 라프 시몬스는 3년 반 동안 디올 여성복을 총괄하고 2015년 개인 사유를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2014년 발표된 다큐멘터리 디올 앤 아이에서 그는 거대 패션 하우스 안에서 부담을 느끼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는데요. 그에게도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했던 시기로도 보여집니다. 1년의 긴 침묵 끝에 라프 시몬스는 미국으로 향합니다. 바로 캘빈 클라인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리를 위해서였죠. 질샌더와 디올 다음에 파격적인 행보에 패션계는 다양한 반응을 내놓게 됩니다. 라프 시몬스는 캘빈 클라인을 통해 자신의 잃어버린 반쪽의 정체성, 유스 컬처를 기반으로 한 하이 패션을 선보이고 싶어 했죠. 그런 라프 시몬스의 개성이 더해진 캘빈 클라인의 새로운 모습은 평단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게 되지만 기대 이상의 세이즈로 이어질 만큼의 화제성을 얻지는 못한 채 2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이제 라프 시몬스는 다시 패션계의 아웃사이더로 돌아옵니다. 미니멀리즘의 상업화로 독보적인 커리어를 구축했지만 거대 기업화된 패션하우스는 부담스러웠고 유스 컬처와 서브 컬처는 하이 패션에서 수용하기엔 아직 이른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요소를 수용하고 표현할 수 있었던 브랜드가 하나 있었죠. 바로 프라다였습니다. 2020년 2월 라프 시몬스는 침묵을 깨고 프라다의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격으로 컴백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지만 패션계의 기대치는 높았습니다. 프라다는 가장 창조적인 패션하우스 중 하나였으며 라프 시몬스 역시 거대 기업화된 패션하우스보다 자신의 색을 펼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컬렉션은 팬데믹이 한창이던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되는데요. 전례 없던 공동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방식을 택한 프라다의 런웨이는 브랜드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미우치와 프라다와 라프 시몬스의 장점을 고루 표현했습니다. 90년대 프라다를 연상시키는 로고와 미드 길이의 드레스, 실크 위에 더해진 라프 시몬스 전매 특허의 그래픽과 폰트, 두 디자이너의 특기가 교차된 컬렉션 속에는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패션하우스라는 별명을 가진 프라다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요소가 가득했습니다. 라프 시몬스는 프라다라는 완벽한 울타리 안에서 최고의 크리에이티브와 퍼포먼스를 기록하며 커리어의 새로운 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라프 시몬스와 프라다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도 정답은 없다라는 말이 가장 맞겠습니다. 가구 디자이너에서 패션 디자이너로, 유스 컬처에서 미니멀리즘으로 하이엔드와 캐주얼 패션을 넘나들었던 그는 앞으로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정답을 향해 나아갈 거란 사실만은 분명할 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매 시즌 그 정답을 기다리게 될 거라는 것, 그것만큼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